네, 핫이슈 핫키워드 함께해 주실 세 분의 기자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경제TV의 박준식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뭐 별일 없으셨나요? 한 2주 만에 나오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매거진에 요즘 거의 격주로 이렇게 출연하는 것 같은데요. 네. 핫 이슈가 많다 보니까 앞으로 틈만 있으면 나와서 좋은 소식 계속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오늘 어떤 소식을 전해주실지 기대를 해보겠고요. 또 이어서 한경캠퍼스 자벤조이 김은진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벤주의 김은진입니다. 네, 김은진 기자도 뭐 별일 없으셨죠? 네, 별일 없이. 근데 날씨가 좀 더워서 그쵸. 네, 열심히 땀 흘리면서 취재하고 뛰어다녔어요. 계시군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경캠퍼스 자벤조이 이도희 기자님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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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퍼스 자벤조이 이도희 기자입니다. 네, 더운 날씨에 어떻게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전 요즘 걸리면 안 되는 감기에 걸려가지고 아이고. 네, 지금 열심히 쉬고 있습니다. 예, 그 귀한 5, 6월 감기에 걸리셨군요. 자, 얼른 또 건강 쾌차하시길 바라면서 세 분이 전해 주실 내용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핫 이슈, 어떤 핫 키워드가 있는지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먼저 준비해 봤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 나눠볼 주제들이 경력 포장, 그리고 바보들의 행진, 환경 외항사. 이 중에서 환경,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준식 기자가 준비해 주셨죠? 저기 이도희 기자가 감기 걸려가지고 고생을 예.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만큼 환경은 중요합니다. 근데 그 환경은 아니고요. 이 환경도 산업적으로 접근을 해서 환경 분야의 전문가 양성을 그리고 이를 통해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모토를 가지고 일자리 박람회를 열고 있는데 2015년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 아주 대성황리에 개막을 했습니다. 네, 바로 어제 이제 개최가 되었습니다. 그 현장에 직접 우리 박 기자님이 다녀오셨는데 일자리 박람회는 참 기분 좋은 소식인데 그중에서 환경산업과 관련된 일자리를 우리 구직자들이 좀 관심 있게 볼 수 있었던 자리였던 것 같습니다. 어땠나요, 현장? 그 매일 쏟아지는 기사를 보면은요, 일자리 박람회, 일자리 채용 행사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하루에도 한 서너 개씩 열리는 것 같은데 그 중에서도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갖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고 제일 큰 행사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두 모여서 구직자, 구인기업 다 모여서 한 자리에서 이렇게 행사를 여는데 네. 물론 환경 관련 전문가만 모이는 건 아니고요. 일반 비전공자들도 환경산업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현장에 참여해서 좋은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행사입니다. 그렇군요. 아주 의미 있는 행사가 개최가 되었고 어떤 분위기였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분야의 기업과 산업인 만큼 관련 준비를 한 구직자들에게는 참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자리였을 것 같아요. 어땠나요?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환경 분야의 전문가는 물론이고 비전공자도 관심을 가질 만한 행사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보통 네. 환경산업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선입견이 있습니다. 오폐물, 뭐 쓰레기, 뭐 3D 업종의 대표적인 분야가 대부분 환경산업에 속하고 있는데 물론 지금도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은 환경산업은 말 그대로 첨단 산업으로 발전을 하고 있고 그에 따라서 이 양질의 일자리도 많이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른 전문가들도 많이 요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트렌드를 반영을 해서 환경부는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행사를 준비했던 환경부의 박광석 국장한테 직접 인터뷰를 담아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사실은 어떤 하수 처리장과 같은 인프라 건설 분야의 일자리 위주로 정책을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조금 방향을 달리해서 좀 소프트웨어적인 예를 들면 환경 분야의 어떤 전문성을 살려서 나름대로 환경 분야 신산업을 지원함으로써 이를 통해서 청년들의 일자리 수요를 이렇게 창출해 나가는 방향으로 전환을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국제적인 환경 규제 동향 이런 것을 토대로 해서 기업들에게 환경 경영 분석과 관련된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환경 컨설팅 산업을 집중 구성한다든지. 네, 아주 의미 있는 자리가 되었던 것 같고 앞으로의 또 이 박람회의 발전이 더욱더 기대가 됩니다. 그 현장에 이제 많은 구직자들이 함께한 것 같던데요. 현장 분위기 어땠나요? 네, 올해 행사에도 많은 구직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현장 참여의 비중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네. 이유가 있습니다. 기업들이 현장에 나와서 직접 그 자리에서 채용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즉시 채용. 네. 매번 행사 때마다 한 100여 명의 현장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특히 이렇게 채용에 나서는 업체들이 환경부에서 우수 인정 기업으로 우수 인증을 받은 업체들이 나오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상당히 좋은 기업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바탕으로 해서 이번 행사가 갖고 있는 의미를
이번 행사를 주최한 한국산업기술원의 김두한 이사로부터 설명을 담아왔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참여한 기업은 그 환경부에서 우수 환경산업체로 인정한 그런 그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한 80개 업체가 참여를 했고 채용한 예정 인원은 100여 명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시 채용 인원이 이제 100여 명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아무튼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숫자가 채용이 된 건지 이 박람회를 통해서 그 부분이 또 궁금하네요.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아마 네. 그런 생각 드실 분도 계실 겁니다. 네. 현장 채용도 중요하지만은 100명 좀 적은 거 아니냐. 그렇죠. 예. 더 많았으면 좋겠다는 한 생각이 10,000명 했으면 들었어요. 좋겠는데 네네. 근데 이 100명이라는 숫자가 의미가 있는 것이 이 환경 분야의 일자리라는 게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있지가 않습니다. 이 전문 자격증도 필요하고요. 그 많은 경력도 필요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기업처럼 무조건 많이 뽑을 수가 없고 딱 필요한 인력만 전문성을 갖춘 인력만 뽑기 때문에 100명에서 그 안팎으로 인력들이 최적의 수준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까지 행사가 지금 6년째 진행을 되고 있는데 6년 동안 한 1,100명에서 한 1,200명 정도 된 것으로 이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런 환경기업 육성을 통해서 일자리를 많이 만든다고 했는데 특히 내수보다는 수출 쪽으로 관심 있는 기업들을 더 많이 지원을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현장에 참가한 윤성규 환경부 장관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담아왔습니다. 우리 국내 시장은 거의 소진이 됐습니다. 이 환경기술 분야에 있어서. 그래서 세계 시장으로 나가야 되는데 세계 시장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우리 시장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저희가 이런 기술 개발 또는 실제 시설 설치 이런 쪽에 연간 한 2,100억 원을 저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청년 일자리 매치 사업도 하고 있고요. 지금 윤 장관 인터뷰 들어보셨겠지만은 네. 물론 내수 시장이 없다는 건 아니고요. 국내보다는 해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찾는 게 더 적절하지 않겠냐라는 그런 표현이었습니다. 네. 네, 꿈과 좀- 도전을 가진 우리 구직자들 해외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가 더 많이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좀 각계각층의 노력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이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더욱더 발전하기 위해서 현장 다녀오시니까 좀 어떤 부분이 어떤 보완이라든지 개선이 또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현장에서 구직자들하고 인터뷰를 몇 번 진행을 했는데요. 네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일단 절대적인 숫자가 부족하다. 아. 전문성을 갖춘 분야이긴 맞지만은 네. 그래도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줬으면 하고 이제 바랬고요. 또 한 가지는 이 박람회 자체가 내부적으로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사실 일반인들이 접근하기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홍보적인 네, 그렇습니다. 부분에서, 예. 그래서 일반인들, 그다음에 국민적인 인식 개선을 위한 어떤 그런 사전 홍보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좀 해줬으면 하는 좀 그런 바람을 많이 했었습니다. 네, 앞으로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가 계속돼서 더 많은 또 구직자들이 좋은 결과를 가져갔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남은 세 가지 중에서 이야기 나눠볼 주제는요. 바보 둘의 행진입니다. 뭐 바보들의 행진이다 이런 얘기는 뭐 장난삼아 많이 하는데 바보 둘이에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네, 저희 이제 20대 친구들이 좀 취업난에 허덕이느라고 도서관에 많이 공부를 하거나 뭐 그런 학생들이 많은데요. 반면에 또 청춘이라는 특권을 제대로 누리는 친구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그 대구 지역에 특별한 소식을 듣고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네네. 자전거에 집을 달고 싶다라는 친구들이 자전거 장인을 찾아서 대구로 떠났다는 소식을 듣고 예. 제가 또 부랴부랴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떤 의도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시작이 됐는지 이야기를 듣고 와서 네. 오늘 한번 전화로 직접 이야기를 또 들어볼까 하고 좋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예, 잠시 후에 이제 그분들과 전화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고 지금 얼핏 이야기만 들어서 이게 무슨 내용인지 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자전거에 집을 단 두 명의 바보라고 불리는 젊은이들이 네, 있다는 네.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뭐 잠시 후에 얘기 나눠보겠지만 그들이 뭐 어떤 목적으로 시작을 했던 거죠? 뭘 위해서? 정말 할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예. 네, 제가 인터뷰를 갔는데 왜 시작하셨나요? 했더니 할 일이 없었어요라는 답이 돌아오더라고요. 굉장히 명쾌하고 간단하고 예. 하지만 더 이상 인터뷰를 이어나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는데 이제 그냥 할 일이 없어서 하고 싶은 걸 하나씩
하나씩 하다 보니까 이제 여행이라는 컨텐츠가 나왔고 또 여행 중에서도 자기들이 이제 사람들도 만나고 싶고 공연도 하고 싶으니 이왕 여행할 바에는 같이 그런 것들을 꾸려나가면 어떻겠느냐라고 해서 이제 그럴 거면 이제 숙박비를 좀 줄여야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자전거에 집을 달아보자라고 해서 교통편과 숙박편을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그걸 채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방송만 들어서는 뭔 소리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건데, 그러니까 이분들이 할 일이 너무 없어서 그냥 아무 일이나 막 시작해 봤던 일이 그런 네네네. 일이라는 거고, 왜 바보들이라고 본인들을 자처했나요? 일단 자기들 본인들을 이제 굉장히 잉여 인간이다라는 말을 굉장히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그냥 뭐 왜 바보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들어봐야 알겠지만 네. 그냥 바보처럼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그냥 아무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그냥 거기만 보고 달리는 친구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결국에는 최근에 들은 소식은 이제 자전거를 드디어 집을 달았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저도 더 최근의 소식을 듣지 못해서 예. 오늘 한번 또 전화 연결을 하면 좋습니다. 소식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자, 지금 바로 전화 연결이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무작정 바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 청년들이 어떤 일들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좀 어떤 길을 제시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조심스러운 기대를 해보면서 한번 직접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되어 있죠?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아니 바보 둘의 행진이라고 저희가 지금 소개를 해드렸는데 네. 왜 본인들이 바보인지 그리고 어떠한 프로젝트를 지금 세상에 내놓고 있는 건가요? 직접 좀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바보라고 하고 있는 이유는, 무작정 뭔가를 하고 아무 계산 없이 행동하는 사람들 보고 주로 사람들이 바보라고 하잖아요. 바보 같은 짓을 한다. 네. 너네 왜 그런 걸 하냐라고 이제 말을 이제 주변에서 많이 해주시니까, 저희도 이제 스스로 이제 바보라고 칭하고 어떤 아무 계산 없이 뭔가를 해보자, 무작정 해보자라고 그런 생각하에 저희가 바보 둘이라고 했고요. 네. 네, 그리고 전에 했던 프로젝트는 약간 꿈을 제가 뭘 좋아하고 뭘 잘하는지 제대로 아는 게 없어서 좀 궁금했어요, 제 스스로. 그리고 제 주변에 자기가 진짜 뭘 좋아하고 제가 뭘 잘할 수 있는지 뭐 안에 갖고 있던 꿈은 있어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게 진짜 내가 좋아하는 건지 진짜 잘하는 건지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어떤 퀄리티를 따지지 않고 한 번쯤 해보는, 그거를 되게 가볍게 해보는, 서로 네. 옆에서 용기를 주는 거죠. 같이 할 수 있게. 그런 프로젝트 1년 동안 진행을 하다가 네. 저희가 또 여행을 좀 길게 정말 여행단 여행을 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서 무작정 떠나온 거죠. 네. 그러니까 어떤 좀 도전에 굉장히 의미를 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의 모습인 것 같은데요. 그 화면에도 지금 잠깐 나오긴 했는데 이제 옥상 프로젝트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며 옥상에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 건가요? 옥상 프로젝트는 이름에 되게 의미는 그렇게 크진 않거든요. 저희가 네네. 컨테이너라는 공간이 생겼어요. 네. 자, 그 작년 3월에 전역을 했는데 옥상에 컨테이너가 이제 누가 이렇게 어쩌다 구하게 됐거든요. 네. 그냥 옥상에 있길래 우리 옥상 프로젝트 하자 뭐 이렇게 해서 시작된 거고요. 네, 그 옥상 프로젝트 안에서는 아까 잠깐 앞서 말했듯이 그냥 꿈을 좀 무겁게 생각하고 뭐 가슴에 품는 게 아니라 좀 당장 뭔가 해봐야 이게 진짜 좋아하는 거구나, 내가 진짜 잘하는 거구나 라는 거를 더 실천을 해봐야 그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네. 사람들을 좀 모아서 같이 그런 것들을 해본 거고요. 저희 옥상 프로젝트의 어떤 모토는 하자 한다 했다 그리고 다시라는 모토가 있어요. 네. 무작정 하고 그다음에 이걸 또 다시 계속 반복하는, 가볍게 해보는 그런 게 저희 모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좀 자세하게 좀 여쭤봐서 옥상에서 공연을 직접 하신다고 들었는데 어떤 공연들을 하시나요? 이 프로가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그 공연도 어떻게 보면 저보다도 이제 같이 이제 옥상 프로젝트라는 거를 만든 잭이라는 애가 있어요. 네. 제가 그 친구가 이제 걔도 프로는 아니지만 그냥 사람들 앞에서 노래하는 거 원래부터 좀 좋아했고 기타 치는 걸 원래 좋아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살려서
그냥 잘을 안 해도, 잘 못해도 그냥 조금 연습을 하고 사람들 앞에서 무작정 서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공연을 하게 됐는데, 공연을 하려면 사람들을 모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을 모을 때도 그냥 공연 보러 오세요보다는 같이 꿈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또 저는 이제 사람들과 이제 MC를 보면서 이제 사람들의 꿈 얘기를 듣고 포스트잇에 사람들에게 어떤 꿈에 대해서 적으면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런 얘기를 서로 같이 적고 나서 얘기도 하고 그런 시간에 이제 공연도 같이 넣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마음속에 바라고 있는 꿈을 좀 어떤 공간에서 이제 표출해 보자 뭐 이런 뜻에 좀 의의를 두고 계신 것 같습니다. 우리 두 분을 이제 소개해 주신 김은지 기자님이 나와 계신데 직접 한번 전화로 인터뷰를 나눠봐도 좋을까요? 네네. 네, 취재 못하신 부분 많으시죠?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해 주실 때도 저희는 뭐 꿈, 계속 꿈이라고 하셔가지고 저도 좀 감을 잡기가 어려웠는데 그래도 계속 대화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왜 옥상 프로젝트를 시작했는지 그리고 다른 분들과 같이 하게 됐는지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또 남혁 씨 잘 계시죠? 네. 네, 잘 계시죠. 대구에 잘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또 이분이 아까 사진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머리도 되게 굉장히 기세요. 예. 남자분인데 이제 거기에도 다른 이유가 있긴 한데 그 옥상 프로젝트는 이제 과거에 하셨던 거고요. 옥상 프로젝트가 끝나고 이제 자전거에 집을 달겠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런 의도로 지금 대구에 가 계신데 좀 바보들의 행진에 대해서 프로젝트를 남혁 씨가 좀 소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바보들이요? 네네. 바보들은 지금 이제 자전거에 집을 달아서 가는 여행 프로젝트고요. 집을 다는 이유는 또 별 그렇게 큰 의미를 갖고 있지는 않았는데 어떤 전시 작품을 봤어요. 자전거 옆에 집을 단. 그거 보고 이거를 타고 가면 숙박비도 아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짐도 많이 싣고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에 이제 집을 단 자전거를 생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사람들을 만나고, 서울에만 있다 보면 좀 지방, 뭐 밑에 있는 그 친구들의 꿈이나 이런 얘기는 직접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보고 올라오라고는 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제가 직접 찾아가서 그런 사람들을 만나러 다녀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했고요. 그리고 좀 1년 동안 사람들 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청년들의 꿈 얘기만 듣다 보니까 좀 정말 자기 평생 자기 꿈대로 살아왔던 사람들 계속 그렇게 또 열심히 자기 꿈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조언을 좀 얻고 싶었어요. 저도 이제 이렇게 살고 싶은데 어떻게 당신은 이렇게 자기 꿈을 평생 살 수 있냐. 사람들이 많이 부러워하는 것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직접 보면서 인터뷰 따고요. 그 다음에 청년들한테 물어보는 것들이 있어요. 이제 돌아다니면서 꿈을 꾸는데 항상 이제 두렵다라고 해요. 사람들이 자기는 이제 꿈대로 살 수 없다. 자기는 뭐 현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도대체 그 어떤 각자 본인의 두려움이 다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웬만큼 뭐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가 두렵냐고 물어보면. 그래서 자기 뭐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라봐주지 않는다는 등 뭐 부모님의 반대가 있다는 등 그런 것들을 좀 더 깊게 고민을 하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하에 사람들한테 이제 뭐 말씀해 주신 내용들이 우리 청춘들에게 정말로 막연히 천편일률적인 길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뭘 해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질문이 대신 되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우리 박남혁 씨의 계획이 어떻게 되시나요? 앞으로 계획이요? 네네. 일단은 여행부터 좀 하면서 생각해 볼 예정이거든요. 아, 그래요. 사실은 또 제가 우문이네요. 예. 어떤 꿈을 찾아가시는 분에게 앞으로 계획이 뭔지, 꿈이 뭔지를 여쭤봤다는 게 알겠습니다. 모쪼록 여행 잘 마치시길 바라고요. 청춘들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많은 프로젝트 계속해서 소화해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 우리 청춘들의 모습을 보면은
다 다양한 것 같아요. 예, 새로움을 추구하고 또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도전하는 모습들이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키워드가 남았죠? 자, 외항사, 네, 외국 항공사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이도희 기자님이 준비하셨죠? 예,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제 국내 항공사 채용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런 국내 특히 대형 항공사 같은 경우는 경쟁률이 뭐 100대 1에서 200대 1까지 좀 치솟잖아요. 네. 이제 그렇다 보니 다른 곳, 그러니까 외국 항공사를 조금 준비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이분들을 위한 팁이 될까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외국 항공사가 한국인들을 참 많이 선호한다고요? 맞습니까? 네, 이제 국내 항공사 뭐 승무원을 희망하는 분들 많이 있는데 이제 특히 그 외국 항공사 중에서 중동 항공사 채용이 좀 많이 있어요. 네. 근데 그쪽 관계자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한국인들 같은 경우는 피부 색깔이 조금 현지에서 이렇게 희기 때문에 많이 선호를 한다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동 지방은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좀 제약이 있는 편이어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외국에서 조금 채용을 많이 선호한다고 합니다. 네, 채용 일정과 채용 절차들을 좀 살펴볼까요? 항공사가 좀 몇 군데 있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을 뽑는 항공사들이. 네, 이제 뭐 국내 항공사 같은 경우는 뭐 상하반기, 뭐 중반기까지 포함해서 이렇게 정기적으로 채용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런 외국 항공사는 좀 수시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구직자들도 이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수시로 채용을 하기 때문에 역시 수시로 문을 두드려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외국 항공사가 아닐까 합니다. 자, 수시로 계속 또 살펴봐야 되겠군요. 네. 채용 공고를.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상직 승무원들 그리고 기내 객실 승무원들을 이제 나눠서 뽑는데 각각의 채용 절차가 많이 다른가요? 네, 이제 지상직 같은 경우는 이제 채용 절차를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서류 전형, 뭐 1차 실무진 면접, 2차 임원 면접 이렇게 면접 위주로 좀 진행이 되는데요. 이제 항공사에 따라서 중간에 필기 시험을 좀 치르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 필기 네. 시험이 뭐냐면 주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뭐 한국어랑 영어 이거를 단어나 문장을 이렇게 서로 바꾸는 시험을 좀 출제하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래서 승무원 같은 경우도 이제 지상직이랑 유사한데 단 승무원은 이제 한국 지점이 아닌 그 외국 본사에서 채용을 좀 주관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점에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는 아무래도 본사 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이기 때문에 2년 정도 계약 기간을 맺고 계약직으로 채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승무원 채용 절차를 좀 말씀을 드려보면 뭐 서류 전형, 1차 면접, 2차 면접 사이인데 이 사이에 에세이나 토론 면접이 좀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토론이나 에세이는 주로 또 중동 항공사에서 많이 선호를 한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승무원을 지원하시고 또 국내 항공사에서 좀 고배를 마신 분들이 외항사를 또 준비하기도 하시고 아예 처음부터 외항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 것 같은데요. 끝으로 국내 항공사와는 다른 외항사만의 특징을 좀 정리해 주시면서 이분들에게 전략을 세워 주실까요? 네. 네, 그 외항사 채용은 흔히 그 국내 항공사랑은 다르게 인비테이션이랑 오픈데이 두 가지로 나눠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말 그대로 이제 하나는 초청장, 하나는 그냥 공개 채용인데 인비테이션 같은 경우는 초청장을 받아야지만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예요. 근데 이 초청장은 주로 그 채용 대행, 국내의 채용 대행 업체나 학원을 통해서 조금 받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네. 루트가 아무래도 대중적이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국 항공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외국계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회화 실력이 좀 필수예요. 그래서 뭐 서류 전형에서 토익이나 이런 성적을 제출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고 면접에 영어 면접을 도입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주의해 주시고 이제 승무원 같은 경우는 특히 그 전공에 비교적 자유로운 직업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뭐 본인이 조금 전공이 많이 어렵다라는 분들은 이제 이런 이제 영어 실력을 갖추고 고객 응대 서비스나 그런 정신을 좀 가지고 계시다면 이런 외국 항공사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외항사에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계속해서 마지막 키워드 살펴보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경력 포장입니다. 경력 포장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 좀 필요하긴 한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제 직무 경험, 관련 경험이 중요해지면서 공모전이나 뭐 대외 활동이나 이런 뭐 해외 봉사나 이런 활동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문제는 이걸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자기소개서에 어떻게 녹이고 면접 때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느냐가 문제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경험들을 자기 직무에 맞게 어떻게 흘려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똑같은 경력이라도 어떻게 이제 포장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합격의 성패가 갈리게 마련인데 경력 기술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보세요? 사실 경력 기술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당연하게도 이제 직무 관련 경험이라고 그쵸.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NCS도 요즘 네네, 얘기가 그렇습니다. 나오는데 네, 예. 네. 그래서 대외 활동이나 인턴십 경력이 없다라고 하면 아르바이트라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유통기업이라고 하면 택배 아르바이트 경력이 그
악의 소굴이라는 택배 아르바이트 경력이 오히려 또 도움이 될 수도 네, 있고요. 알바계 아오지탕광. 예, 예.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외 활동보다 점수를 굉장히 많이 받을 네. 수 있기 때문에 몸은 힘들지만 경험하는 게 많기 때문에 뭐 그런 데에 도전을 해보셔도 되고요. 실제로 뭐 인사 담당자분들은 영어 점수도 없어도 되지만 이제 고객을 직접 만나본 아르바이트나 뭐 이런 경험들이 학점 1점보다 훨씬 중요하다라고 입을 모으세요. 이거는 정말 저도 느끼는 바인데요. 그리고 지원하는 직무와 관련 없는 경력은 아예 적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예 안 적는 그래서 네, 게. 마음 먹고 막 이력서를 들여다 보다가도 굉장히 장황하고 필요 없는 장광설에 그 정이 떨어진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하니까요. 뭐 예를 들어서 마케팅 부분에 지원했다라고 하면 자원봉사나 여행 동아리에서 동아리 회장을 한 것은 거의 의미가 좀 퇴색되어 있기 때문에 마케팅 관련 경험만 쓰시는 게 좋고요. 또 뭐 한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날짜와 내용까지 상세히 적는 그런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뭐 그래서 아직 끝나지 않는 경력이라면 지금까지 하고 있다 정도는 표현을 해주셔야 보는 사람도 신뢰를 갖고 이력서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한 것들만 어필을 하고 과감하게 삭제할 건 삭제하고 경력이 굉장히 많을 때는 근데 이제 나열하는 방법도 중요하잖아요. 뭐부터 위에 가는 게 좋을까요? 가장 최근의 경력을 먼저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네. 왜냐하면 인사 담당자가 관심을 갖는 거는 과거의 경험이 아니라 지금 최근에 경험한 것들을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일 나중에 경험한 것부터 역순으로 기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또 뭐 지금 화면에서 보이시겠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관련 없는 활동들은 과감하게 지우는 것이 좋습니다. 뭐 그래서 여행 동아리나 뭐 여행을 통해 또 더군다나 얻은 성과나 교훈이 없다면 불필요한 정보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또 이 경력을 아무리 많이 기술을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내가 어떠한 성과를 이뤘는가가 사실은 제일 핵심이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표현, 나쁘게 말해서 좀 포장을 하면 좋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공모전에 참여했다 자체만으로도 좀 큰 의미가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성과를 좀 강조를 하셔야 됩니다. 뭐 이때도 수상했다가 아니라 3위 입상과 같이 이제 정량적인 수치를 활용하는 게 좋은데요. 뭐 20대 여성을 위한 마케팅 프로젝트에서 우수 활동자로 선정과 같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활동을 알려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경력을 어떻게 기술하는지에 대해서까지 저희가 오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다양한 주제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아주 알찬 내용 준비해 주신 세 분의 기자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